서안의 한 공기업 회계실 서랍 속 먼지가 쌓인 한 장의 문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금액은 11억 8,570만 위안.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부동산 회계 서류였지만 그 안에 서명된 이름과 자금의 흐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었다.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시진핑 체제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지방 네트워크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불과 몇 주 만에 서안시 최고위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해임되었고 전국 각지의 문화지구, 관광특구, 기술혁신단지들이 일제히 감사 대상이 되었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하나의 회계 결의서였다. 2019년 11월 서안시의 국영기업이자 문화관광 사업의 핵심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모 기업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적자에 빠진 두 개의 부동산 회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한다. 세금 포함 금액은 11억 8,570만 위안.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당 부동산 회사들은 이미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시장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의도된 인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당시 이 거래를 주도한 인물은 서안시의 실세 간부였다. 그는 시의 중심 상권, 대규모 문화복합단지, 고대 유적지를 포함한 관광개발 사업의 거의 전부를 직접 통제하며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던 인물이었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안을 방문했을 당시 그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현지 관료들 사이에서 일종의 권력 상징처럼 회자되기도 했다. 그는 단순한 지방 간부가 아니라 중앙 권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적자 부동산을,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국유 자금으로 인수했을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자금 세탁 구조다. 해당 부동산들은 원래 외국계 투자 펀드로부터 민간 대기업이 매입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이후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면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구멍을 메운 것이 바로 국유기업의 회수 결정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전략적 회수지만 실제로는 중앙 권력 핵심 인사들과 연결된 민간 자산의 구제 작업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런 구조는 단지 서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이 귀주성, 중경시, 심천시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문화산업, 관광인프라, 기술단지 등의 명분을 내세운 공공투자 형태였다. 그리고 그 투자에는 언제나 그들만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지역 개발을 위한 공직자 혹은 경영자였지만 실상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을 유통하고 재산을 보존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책 결정의 흐름을 조정하고 자본 흐름을 설계하며 감시망 바깥에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들이었다. 즉, 이들은 흰 장갑이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더 깊숙이 권력과 자본의 내부에 관여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이번 회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2025년 초 이 인물의 이름이 내부 회의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도 언론 보도도 없었지만 특정 국제 언론을 통해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지역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서안시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동향 통제, 외부 연락 단절, 인사 교체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졌다. 7월, 마침내 서안시의 또 다른 핵심 인사인 시의회 주석이 공식 해임되면서 상황은 사실상 구조 해체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지방 부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중앙 권력 핵심 인물들이 각 지방에 심어둔 자금 운용 네트워크가 드러난 사례이며 서안은 단지 그 시작점일 뿐이다. 수년간 중앙의 전략적 홍보 대상이 되었던 지역 프로젝트들이 실은 정치적 목적의 돈 세탁 도구였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들 또한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장의 영수증은 그저 회계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중앙조사팀의 손에 들어간 순간 오래도록 숨겨졌던 흰 장갑들의 얼굴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 끝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닌 체제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회계 장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검은 회계의 실체가 드러난다. 외형상으로는 혁신도시, 문화복합개발, 스마트 기술 단지 등 눈에 띄는 명분이 앞세워졌지만 실제 내부 회계 구조를 보면 돈의 흐름은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다. 국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외부 회계 법인이 합리적인 평가 보고서를 먼저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시장과 동떨어진 낙관적인 수익 추정치, 과도한 자산 가치 상향, 부동산 시세 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지역 국유 기업이 정당한 투자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인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극장에서 짜여진 각본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밖으로는 외국계 평가 법인, 안으로는 지방 국유 자산 운용기구,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정무 라인이다. 내부 보고서에 서명하는 이들의 직함은 대부분 기획부장, 재무 책임자에 불과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으로 한다. 누가 주석의 측근인가? 어느 지역이 상징적 가치가 있는가? 어느 자산이 정권 홍보에 적합한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금이 움직인다. 문제는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점 대담해졌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이었으나 점차 대형 복합단지,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디지털 경제 구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일찍이 발을 들였던 지역일수록 회수 명분이 강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자산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작용했다. 서안 사건이 표면화되자 북경 중심부도 긴장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여한 인물들 중 일부는 수도권의 고위직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특정 재정위원회나 도시개발기획국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곧이어 중난하이 내부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앙은 대응했다. 외부 감찰팀이 정식으로 파견되었고 전례 없이 세밀한 금융 흐름 분석이 시작되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문서, 토지 사용 계약서, 기업 간 거래 명세서가 모두 전수조사 대상이 되었다. 감찰은 재무 수치뿐 아니라 서명자의 배경, 당시의 정치 상황, 발언록까지 참고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다. 중기 감사국이 서안 외에도 귀주성, 절강성, 중경시에 대한 동시다발 감찰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상징적 조치였다. 서안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용맥이 끊겼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시진핑 체제의 핵심 기반은 지역을 통한 중앙 통제와 자금 순환이었다. 상징적인 도시를 성공 모델로 만들고 그 도시에 중앙의 신뢰를 상징하는 간부를 심어놓는 방식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서안은 그 대표적인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 그 도시에 심어진 뿌리가 뽑히고 그 뿌리를 키우던 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찰이나 반부패 캠페인이 아니라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서안시의 당서기가 공식 해임되던 날, 지역 정부 청사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 모든 일이 예고 없이 단숨에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마치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망치 한 번으로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뿐이었다는 듯이 이 장면은 하나의 도시를 넘어서 권력 구조의 한 단면이 무너지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사팀은 단순히 한 명의 인물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회계 보고서, 회수 결의서, 부동산 거래 명세서 등을 따라가며 실무진에서 중간 관리자,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까지 단계별로 엮어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문화산업, 첨단기술 단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미래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어 있던 구조들 속에서 실제로는 중앙의 자금을 지방 정치 인맥과 연결된 기업들이 빨아들이는 형태의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흰 장갑이라 불리던 이들 겉으로는 개발자, 실무자, 자문가, 지역 기업인 등으로 위장했던 이들이 연이어 실체를 드러냈다. 감찰 과정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어떤 자금을 보증하고 서명했는지까지 추적되었고 일부는 이미 구금되었으며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퇴장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거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대중에게 아무런 사전 신호 없이 전문가 집단 중심의 기술적 감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공개적 권력 투쟁도 언론 보도도 없었다. 대신 모든 증거는 정밀하게 수집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단번에 쳐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인가?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번 사건은 서안이라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비슷한 자금 구조, 비슷한 문화개발지구, 비슷한 이름의 기술단지들이 다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소문은 퍼졌다. 수도권의 일부 도시, 남부의 경제특구, 동부 해안의 관광 허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11억 8천만 위안짜리 회수 계약서 한 장이 이 모든 걸 바꾸었다면 앞으로 남은 수십 건의 회계 보고서, 수백 장의 장부, 수천 페이지의 자산 이전 문서는 또 어떤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 내부의 균열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첫 번째 조용한 폭발이다. 앞으로의 시간은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나갈지를 지켜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의 목격자가 될 것이다.